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압수수색 검증과 영장주의 예외 이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73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영장주의 예외라고 합시다. 압수수색 검증을 배우니까 영장주의 예외죠. 자, 그럼 영장주의 예외라는 것은 일단 압수수색 검증은 강제수사니까 당연히 뭐죠?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함부로 인정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역시 영장주의 예외도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보니까 우리 형사소송법 216조부터 218조까지의 그 예외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법대로 보는 겁니다. 예외라는 것은 이제 법대로만 보는데 일단 첫 번째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체포 구속 목적에 그다음 뭐가 있다? 피의자 수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6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게 있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216조 1항 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집행이 있죠? 자, 이때 압수수색 검증이 있습니다. 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검증이 있는데 이것은 216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있죠. 자,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216조보다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이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7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제 뭐가 있느냐? 이무죄 출물의 압수가 있죠. 이무죄 출물의 압수가 있는데, 자, 몇 조? 218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몇 가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가지 중에서 제가 조문을 써드렸습니다. 조문을 써드렸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형사소송법 220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요급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자, 몇 조에 있다? 220조에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0조 요급처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216조에 의한 처분을 합니다. 뭐 집행이라고 할까요? 자, 216조에 의한 집행, 즉 다시 말하면 요 급처분은 몇 조일 때만 적용하는 거다? 바로 216조일 때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 시 급속을 요합니다. 집행 시 급속을 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영장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장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일단 야간 집행이 제한됐죠. 그다음에 주거주증의 참여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거주증의 참여와 자, 주거주증의 참여가 있고 야간 집행의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한다. 그래서 216조에 의한 처분을 영장을 집행할 때 급속을 요한다. 그럼 영장의 집행 방법 중 이 두 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밤에도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급하면 주거주증에 참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몇 조에서만 적용한다?
216조에서만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217조나 자 218조 여기에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밤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밤에는 못 들어가고 낮에만 들어가야 되고 주거주 참여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220조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할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는데 그러면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조문들을 다 지우고 공간을 좀 한번 확보해 봅시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조문들. 그래서 조문을 읽었던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자, 이제 이건 영장주의 뭐예요? 예외죠. 영장주의 예외라는 것은 일단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 보니까 6가지가 사후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후영장이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합시다. 그래서 자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사후영장을 안 받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도 자 사후영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마지막에 이무제출물의 압수 있죠? 이것도 사후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 다음에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은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필요 없다. 이것도 구별해서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게 압수수색 검증이죠. 근데 압수수색 검증은 수사입니다. 수사는 주로 언제 하죠? 공소 제기 전에 하죠. 그런데 공소 제기 후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주문이 여기에 몇 개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느냐? 하나가 명백하게 보여요. 그래서 바로 여기 피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소 제기 후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걸 허용하는 조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무제출물의 압수 역시 이거는 공소 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무제출물의 압수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소 제기 전이든 후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도입부에서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영장 필요 없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체포 구속 목적의 피해자 수색, 그다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 이무제출물의 압수. 이 3가지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뭐죠? 공소 제기 후에 할 수 있는 거 뭐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과 이무제출물의 압수는 자 뭐죠? 공소 제기 후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렇게 보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보는데 이 6가지 내용에서 예전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요거 이 2가지가 별로 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문만 딱 읽고 넘어가면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약 한 5, 6년 전쯤에 판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례 때문에 중요해진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온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영장주의 예외가 있잖아요. 자, 영장주의에 예외가 있다 없다?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예외라는 거 함부로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예외 인정 요건이라는 걸 판례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제 예외 인정 요건이 있는데 예외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법률의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필요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연성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다? 압수수색의 필요성. 그 다음에 개연성은 압수물 존재의 개연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일단 압수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압수물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느냐? 아니죠. 두 번째 요소로서 뭐가 필요하다? 긴급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긴급성은 다시 말하면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죠.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한 조문이 헌법에 합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포 구성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요. 자, 우리가 체포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 구속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필요성 있으면 수색을 무조건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이미 긴급성이 충족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영장에 의한 체포나 아니면 피의자 구속은요. 긴급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 여기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일단 뭐다 체포 구속을 위해서 타인의 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색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영장 없이. 근데 영장 없이 수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단서가 하나가 추가돼요.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나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 이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뭐다?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 하나다.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요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조문에다가 요걸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할 때는 타인의 주거, 그쪽 주거를 수색할 수가 있는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영장에 의한 체포나 피의자 구속은 영장 없이 수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추가됐다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쓰면서 지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이렇게 한번 보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서 이걸 봐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이거 세 번째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어떤 얘기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럼 그걸 집행을 누가 한다? 검사가 지휘하고 사경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집행할 때 집행 현장에서 뭘 할 수가 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는 거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공소 제기 후에 했으니까 절차의 주재권이 법원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압수물이 있다. 그럼 이 압수물을 법원이 보관할 것인가 수사기관이 보관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수사죠, 수사. 수사죠. 그러니까 수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압수물 어떻게 해요?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압수물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죠. 제출할 필요가 없고 압수물은 누가 보관해요? 자청 보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했으니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 뭐다 통보할 필요도 없죠.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이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오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 요 내용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2, 4, 5, 6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들어가는데요. 자, 2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말 그대로 뭐다? 체포 현장이죠. 체포 현장. 그래서 체포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포는 체포뿐만 아니라 구속이에요. 구속도 포함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피의자 구속을 할 때 그런 현장이 있겠죠. 현장에는 당연히 그럼 뭐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증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냐?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은.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체포 현장이 뭐지?부터 출발하는 거죠. 체포 현장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체포를 하는 현장입니다. 체포를 한다는 것은 체포에 성공할 필요는 없고 체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체포는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꼭 잡는 걸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체포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체포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체포의 성공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이제 어떻게 따지느냐? 그 체포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느냐? 그냥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죠. 대문 앞 20m 지점에서 체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대문 앞 20m 지점에서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를 집에서 체포한 게 아니라 집을 나갔는데 20m 지점까지 가서 있을 때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포 현장은 어디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대문 앞 20m 지점 체포 현장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체포 현장이냐 이걸 따진 거죠.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여기는 체포 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포 현장을 보지 않으니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 그래서 요 사건이 하나 있다. 이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데 문제는 자, 어떻게 되느냐? 수색이나 검증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끝납니다. 그대로 끝나요? 뭐냐면 사후에 뭐 어떤 조치가 필요 없어요. 왜냐? 뒤졌다, 그 다음 뭐다, 봤다.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아 온 거죠. 압수는 빼앗아 왔는데, 그럼 이 압수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죠. 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요. 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냐면, 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 없이라는 말이 너무 불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속점으로 나와 있는데, 자,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48시간 이내가 됩니다. 체포의 체포. 그래서 만약에 압수하면 틀립니다.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는데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발부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후속 조치는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16조 1항 2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즉시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환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반환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결국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위법 수립 증거입니다. 위법 수립 증거니까 당연히 증거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이에요. 영장주의 위반은 뭐가 됩니까? 절대적 배제니까 증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자, 흐름을 정확하게 하세요. 약간의 기계적인 공식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체포 현장은 잠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이 있습니다. 자, 긴급 체포된 자의 압수수색 검증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긴급 체포된 자가 있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에 착수만 하면 됐지 체포가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긴급 체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된 자죠.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소유, 그 다음에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있죠? 자, 그러면 그리고 긴급을 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고 긴급성을 만약에 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영장 없이
다시 24시간 이내 하나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하나요. 안에 그 다음 뭐 한다?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놓고 따져보는 건데요. 자, 그럼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은 211조 1항에서 만들었는데 왜 이런 조문을 만든 거냐? 이유는 긴급 체포됐는데 문제는 공범이 있어요. 근데 공범이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긴급 체포돼 있고 공범은 아직 긴급 체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긴급 체포 안 된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뭘 한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있죠? 그 다음에 긴급성, 그 다음에 시간적 제한은 있는데 장소적 제한은 없어요. 장소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장소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긴급 체포된 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로 들어가는데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색이나 검증을 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압수를 했죠. 근데 압수를 했는데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지체 없이는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48시간이네.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위법수입 증거, 그 다음에 증거 등이 안 된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가서 범죄 장소에서 이제 압수수색 검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봐야 되니까 여기를 좀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있는데요. 이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은 자, 좀 일단 어떻게 되냐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장소하고 체포 현장은 같습니까? 다르죠. 이건 순수한 무슨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입니다.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범인 현장에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순수한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 장소에서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긴급성을 갖췄대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죠.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영장 없이 압수, 그다음에 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했죠. 그리고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후에 뭐다?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는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기만 하면 되지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시간적 제한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영장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영장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위법 뭐가 돼요? 수집 증거가 됩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겠죠?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다음 뭐죠? 이것도 영장주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증거 동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문들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5번까지 내용을 봤는데 이 공식 약간의 틀이에요. 틀. 기계적입니다. 우리의 판례의 태도는 다 기계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무제출물의 압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무제출물의 압수를 들어가는데요. 자, 이무제출물의 압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217조에, 218조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다음에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 뭐다? 소지자, 그 다음 뭐다? 보관자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으로 제출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뭘 할 수가 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많이 써먹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이제 버려진 물건, 이제 피해자 기타인이 버린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남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있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는데, 뭐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아닌 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자, 이거 영장 없이 압수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영장 없이 압수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위법 수입 증거입니다. 증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그 다음 뭐다? 증거 동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시면 되죠. 그리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면 되긴 되니까, 만약에 보관자가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 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동의 안 받았어도 보관자의 지위에 제출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임의로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영장 없이 압수하면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장주의 예외로서 이제 규정된 내용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방에 정리를 하시고요. 틀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들을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274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되겠죠.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해가지고 있죠. 근데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체포 구속 목적의 피해자 수색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1가번부터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판례가 얘기했다고 했죠? 뭐가 있다? 필요성, 긴급성. 됐고, 그 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있는데, 자, 근데 뭐냐면 체포영장에서 체포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즉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번 해가지고 있죠. 다번 이제 조문인데 그 216조 1항 1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한 체포, 긴급체포, 그 다음에 구속영장에 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거옥,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선박을 얘기하죠.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요하죠.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게 영장에 한 체포하고 피의자 구속입니다. 이 두 가지는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그래서 라번 가보면 자, 영장에 한 체포 체크하시면 되죠. 근데 허용된다. 뒤에 뭐가 빠졌어요?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가 빠졌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은 뭐냐면 이게 헌법 얘기입니다. 헌법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 불합치 문제, 헌법 불합치가 소급표가 미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소급표 미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구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된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헌법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해가지고 있죠. 자, 가번이 이제 뭡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장소에 소지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그러니까 개연성 플러스 뭐예요? 긴급성이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이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지워버리세요. 나번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거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른 지문하고 혼용이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 보시면은 경찰관이 강도 현행범 갑을 발견하고 그를 계속 추적하다가 갑이 타인인 A의 주거에 숨어 들어가자 A의 집에 들어가 갑을 찾기 위해 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뭐죠? 영장 없이 수색을 하는데,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사후영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번 가보시면
또 계속 뭐 그런 취지입니다. 사법경찰관 A는 중국 국적의 갑이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밀입국하면서 자 코카인을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다음에 해변에서 잠복하다가 현장에 도착할 모터보트를 수색하였다. A는 연료통에 있던 코카인 10kg을 발견하고 갑을 마약류 관리가 법률 위반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자 사법경찰관 A가 갑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모터보트를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 했는데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아요.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인데 큰 의미는 없겠고 갑원 지문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번 아예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삭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고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이건 뭐죠? 체포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얘기인데요. 봅시다. 그래서 자 뭡니까? 가번이 조문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나번 가보시면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을 할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등의 참여나 야간 집행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죠? 요급처분이죠. 요급처분. 요급처분 적용 안 된다고 했는데 요급처분 적용 안 된 게 뭐였어요? 216조까지죠? 여기까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체포 구속 현장이니까 2번이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사인은 이런 거 못하죠. 그래서 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라번. 자, 사법경찰관 갑을 사기, 도박. 자, 그 다음 범행 현장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범행 현장이면 뭐 체포 현장에는 범죄랑 상관없겠죠. 근데 어쨌든 자, 뭡니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어쨌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마번도 가보시면 사법경찰관 갑이 A를 대마 소지로 대마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에 됩니까? 해당하죠. 현장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아무리 이렇게 쭉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이런 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삭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다른 것에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4번 지문은 그냥 통째로 삭제를 하세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가번하고 답번 보지 마십시오. 나번만 보세요. 나번만. 그래서 우리가 심화라고 써있는 게 이게 심화가 왜 심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번만 봅시다. 사법경찰관이 자 그러면 이거 뭐죠? 아까 봤던 것처럼 대문 앞 20m 지점에 체포한 사건 있죠?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 안을 수색하여 증거물을 압수하였고 그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하지도 않았다면 자 뭐가 됩니까? 증거인이 부정되는 거죠.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포 현장으로 봤다 하더라도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체포 현장이 아니면 위법인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체포 현장을 받았어도 사후영장을 안 받았으니까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체포 현장이 아닌 거예요.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체포 구속 현장 해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청구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자, 뭐죠?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쪽 지워버렸군요. 자, 뭐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었죠? 압수한 때가 아닙니다. 체포한 때입니다. 그걸 파악하시면 되겠죠. 답은 틀렸습니다. 됐고 나번 가보시면은 나번 묶어볼까요? 나번 답은 묶으면 되겠네요.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자 뭐가 됐습니까? 대마를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면 이 대마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압수한 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죠. 근데 영장 안 받았대요. 적법 위법? 위법.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대마와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위법이니까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 답은 됐고 그 다음에 라번은 뭐냐면 이 대문 앞 20m 지점에 체포한 사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 앞 20m 지점에서 체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집안의 물건을 압수를 한 거예요.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위법이라고 했죠? 영장주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거 수사기관이 좀 깨름직해가지고 여기서 이 압수를 한 것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임무제출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받았을 때 이건 적법이냐 했더니 야 위법이면 계속 위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다? 위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증거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다음에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이무제출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압수는 뭐다? 위법이다. 왜? 이미 여기서 위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가보겠습니다. 7번째는 자 3번 여기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네요. 그래서 일단 가번이 조문이 되겠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나번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뭐한다? 압수할 수가 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소지하고 있는 물건 당연히 압수할 수 있습니다. 왜? 보다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됐고 그 다음에 다번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갑에 대해서 수소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그 영장을 집행하던 사법경찰관 을이 갑에 대한 구속 현장에서 갑이 절취한 작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다?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라번 있죠? 라번은 뭐예요? 자 사후영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8번째 해서 자 뭡니까? 여기죠. 근데 요건을 보세요. 범죄 장소 그 다음 플러스 긴급성 그 다음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었고 사후 영장 받으면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가번 보시면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 밑줄 한번 볼까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도 여기다 밑줄을 보세요. 근데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뭐가 돼요? 위법입니다. 근데 위법인데 나중에 영장 없이 압수한 다음에 사후 영장 받으면 위법성이 치유되느냐? 치유 안 됩니다. 영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번 일단 틀렸고 그다음에 나번 그러면 범죄 장소에 압수할 거면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 있을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잡힐 것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될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번이면 4번 2번하고 5번 4번 5번은 시간적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면 된다고 했지 시간적 한계를 설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48시간이 아니죠. 그냥 지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번 가보시면 사람이 호프집에서 살해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호프집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 영장 검증을 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지체 없이. 그러니까 범죄 장소에 들어갔으니까 지체 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가보시면 자 이제 9번은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계속 이어가는데 장소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체포됐느냐 현장에 있느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가번 보시면 주치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치운전 중 또는 주치운전의 직후에 현장에 있던 차량 열쇠 압수할 수 있다? 당연히 있죠.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법에는 없지만 실황조사가 있어요. 실황조사가 있는데 실황조사는 검증하고 그냥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검증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검증하고 동일한데 검증은 의무수사입니까? 강제수사입니까? 강제수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장소 압수수색 검증 있죠? 여기에 실황조사가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영장을 실황조사를 했는데 영장을 안 받았대요. 그럼 적법 위법?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210조 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자 작성된 것이라면 자 실황조사를 했지만 사후 영장 안 받았다? 미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번 맞고요. 다번 자, 사법경찰관 갑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후 사고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검증을 시행하였으나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검증서는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장 안 받으면 끝난다. 됐고 그 다음에 라번 있죠? 라번은 바로 범죄 장소 긴급성. 그 다음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했고 사후 영장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긴급성을 못 갖추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하자는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라번 봅시다.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10조 3항의 요건 중 자 체크할까요?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대요. 그러면 위법이죠.
근데 사후에 영장 받았다고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 일은 없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10번째는 우리가 전 시간에 자, 뭘 봤냐면 자, 강제체류 있었죠?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가번부터 봅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된다는데, 영장 없어도 됩니다. 사후 영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동의받으면 영장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가보면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사후 영장은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본다라고 했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부터 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대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자 체크할까요?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병원, 응급실은 뭘로 본다? 범죄 장소에 준한다 이거죠. 범죄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체포 현장. 뭐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나올 텐데 체포 현장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번 맞고요. 그다음에 다번 가보시면 다번은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이 상황이 왜 범죄 장소를 보느냐? 술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있고요. 그다음에 라번 가보면 그럼 이렇게 피를 뽑는데 어떻게 한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감정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라번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째 해가지고 방금 이제 봤던 건데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가번을 봅시다. 그래서 자 뭡니까?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위법입니까? 아니죠. 다음 됐고 그다음에 나번은 뭐예요? 체포 현장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장소라고 했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번은 좀 비교를 하는 건데 다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무제출물의 압수. 그래서 뭐냐면 이미 피를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위해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병원에 왔으니까 피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수사기관이 간호사한테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임의로 제출했을 때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지는데 자 뭐죠? 이거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 간호사를 뭘로 봤다? 보관자로 봤다. 근데 본인의 동의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읽어봅시다. 그래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체열 되어 있는 혈액 중 일부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였다면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적법합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자 이제 동의 있죠. 이게 다 동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동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밖에 못합니다. 동의는 본인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여러분들이 뭐 사례 문제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긴급체포 후에 압수수색이 있네요.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에서 24시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번 48시간 틀렸죠. 그 다음에 자 24시간 이내 하면 일단 있는데 압수가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겠죠. 그래서 나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다번 중요하죠. 다번은 뭐냐? 긴급체포된 자의 압수수색 검증은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범죄 장소, 체포 현장이 아니어도 되죠. 장소적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장소적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되죠. 자, 밑줄 그으세요. 긴급 체포된 자가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장소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라번은 자 뭐냐면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쉼표부터 보세요. 급속을 요하는 때에도 쭉 해가지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급 처분. 그래서 자 긴급 체포된 자 압수수색 검증은 요급 처분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을 안 하죠. 요급 처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뭐가 돼요? 급속을 요하는 때도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없다가 맞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주거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15번 있죠? 뭐 심화라고 되는데 이거 넘어가세요. 나번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체포된 압수수색 검증도 당연히 뭐다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면 아무거나 합니까? 아니죠.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객관적 관련성. 근데 이제 관련성을 좀 넓게 인정해주는 판례입니다. 읽어보시면 의리 전화사기 방조죄 혐의로 경찰관 갑에 의하여 긴급 체포된 직후 갑은 의리, 전화,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이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하였고 사후영장도 발부받았으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됐다? 자, 뭐다 재판에서 사기 방조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훗날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압수했던 운전면허증을 점유탈물 횡령의 공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적법하게 압수했으니까 다른 사건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24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시간을 묻는 거예요. 체포한 때부터 몇 시간? 24시간 이내. 이거에 관한 판례 문제들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보시면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뭐가 있어요? 긴급체포 압수수색 뭐 사후영장 해가지고 있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지체 없이는 뭐라고 했어요? 압수가 아니고 체포한 때로부터라고 했죠. 체포한 때로부터.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다. 바로 돌려줘야 되죠. 안 돌려주면 위법수입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가보면 증거동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가나다 연결 쭉 되는 거였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부터는 이무죄 출물이 압수인데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설명을 다 드렸지만 이제 문제 파트가 조금 양이 되기 때문에 자, 19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